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큰 산불이 난 강릉으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소방대응 3단계가 오늘 내려졌는데요. 1시간 전쯤, 그러니까 산불 발생 8시간 만에 좀 비가 내리면서 강릉 산불 주부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어떻게 산불이 번진 건지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쭉 강원도 강릉시로 가보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정도가 이번 강릉 산불의 영향 범위입니다. 대략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에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발화 지점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불이 시작됐고요. 이 산불이 순간 최대 풍속 30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이렇게 쭉쭉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해안가 혹은 민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형 호텔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가장 급박했던 상황 현장 영상도 보고 계신데요. 민가에까지 이렇게 불이 번졌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경포대 해수욕장과 여기 경포호가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인근 동해안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 최고 풍속 30m까지 동해안으로 저렇게 옮겨 붙으면서 민가, 펜션, 호텔, 인근 야산까지 지금 불에 다 탔습니다. 여전히 좀 피해 규모는 대략적으로 축구장 500여 개 규모라고 하는데 피해가 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오늘 오전 상황이었고요. 지금 경포호 인근 모습도 만나봤습니다. 이곳 이쪽 스카이베이 호텔과 이 경포호, 경포대 해수욕장 그리고 이 발화 지점이 다 해안가로 번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강릉시 난곡동 저 발화 지점입니다.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영주 교수님. 발화 지점에서 지금 8시간 만에 일단 주부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게 좀 보니까 강풍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그 나무가 전기줄을 건드렸고 그게 불이 난 것 같다. 이게 1차 추정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강풍에 의해서 나무가 부러졌다, 혹은 또 부러진 가지에 의해서 전선이 이제 끊어지는 상황.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스파크, 한마디로 이제 불꽃 때문에 최초의 화재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증하는 이런 이제 이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전선이 끊어진 이런 단락이 이루어진 지점과 최초의 화재가 발화된 지점과 일치한다는 점,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전기가 끊기면서 정전이 있었다는 이런 사실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나무가 넘어지면서 혹은 또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탈락시킨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 화면입니다. 아마 추정컨대 저 난곡동 야산에서 저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고 저 나무가 전기줄을 건드렸고 전봇대까지 영향을 주면서 불이 난 것 아닌가. 최초 발화 지점.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속보로 만나보시는 것처럼 강릉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서 사망자 1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인명피해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방송에 들어왔었는데 사망자 1명이 확인됐다는 우리 소방당국의 공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확인이 좀 됐습니다. 저 이제 보면 그 강릉에서 큰 대형 호텔 주변도 저렇게 거의 임박할 정도로 왔는데 8시간 만에 주부를 잡은 건 그 비가 온 것 영향을 좀 많이 덕을 봤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 점심 전후로 해서도 사실은 헬기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진압 작업이 사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 그래서 아마도 오후 내내 혹은 또 내일 오전까지 강풍이 예고된 상황에서 화재가 굉장히 잡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요. 예. 오후 2시 전으로 현장에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 상황들을 저도 봤었는데요. 상당히 빗방울도 굵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또 예상됐던 강우량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내리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그러면서 바람도 좀 잦아들면서 헬기 투입도 가능해졌던 점, 그래서 지금 주불은 상당 부분 대부분 잡힌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돼서 정말 비가 내리는 타이밍이 정말
우리한테는 단물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비 예보가 있긴 했는데 뭐 양이 많지 않을 거라 그래서 걱정도 많았지만 천만다행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단 주부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고 대략적으로 지금 강릉 산불로 인한 그 축구장 530개 정도의 그 면적을 태웠습니다. 8시간 만에 주부는 진화가 됐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좀 보면요. 8시 20분경 발생을 했고 이게 해안가나 민가까지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제 순간 최대 풍속이 30m 어느 정도 빠르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초속으로 30m/s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체감을 못하실 텐데요. 시속으로 친다면 한 110km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110km. 고교 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공의 스피드 정도의 강한 바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체감하시기 편하게 표현한다면 30m/s 정도면 정상적인 성인도 바람을 맞으면서 걷기가 힘들 정도, 그리고 자동차로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심하게 떨리는 이런 상황들, 또 입간판이라든지 또 약한 구조물 같은 경우는 바람에 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이런 강한 바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는 시속으로 좀 환산하면은 110km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빠르긴지는 대략적으로 좀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런 바람이 저렇게 불을 번지게끔 만들었고 또 고온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을 부채질했다.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애초에 초동 대처를 하고 오늘 처음으로 그 우리 소방 대응 3단계까지 발령이 됐지만 애초에 헬기까지 뜨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세서 초기 진화 작업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헬기가 그 주부를 진압하거나 또 산불을 진압하는데 주력인 어떤 이제 소방력의 진화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헬기의 투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전 내내 강한 바람, 아까 말씀드린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 20m에서 30m 이상 되는 강한 바람인 경우에는 초대형 헬기, 산불 헬기인 경우에도 사실은 뜰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적극적인 어떤 공중 진압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요. 지상에서 일테면 진화대와 소방대들이 주변에 이를테면 민가라든지 또 이를테면 방호 시설들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 방호를 진행하면서 진압을 진행하는 약간 좀 소극적인 진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헬기도 사실은 바람이 너무 불면 뜰 수가 없고 네, 근데 맞습니다. 뜨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오후쯤에 바람이 조금 잦아들고 그것도 헬기 그마저도 좀 큰 게 떠야 산불 진화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형 헬기가 또 강릉에 긴급 투입이 된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약 한 20m/s 이하로 됐을 경우에 대형 헬기는 그 진압 작업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중형 헬기 같은 경우는 바람의 속도가 초속 10m/s 이상이 되면 사실은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지금도 대형 헬기 위주로 지금 진압 작업에 투입이 되는 상황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헬기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게 왜냐하면 실제로 거의 지상에는 뭐 초속 30m 정도라면 상공은 바람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해당 지역의 이제 상공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초속 60m/s까지 굉장히 이제 강한 바람이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요. 예. 아마도 지금 현재도 바람이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들어서 진압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국지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다가 또 멈췄다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헬기 운항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진압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 화면들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 영상들 보면 얼마나 오전에 강릉시내 특히 경포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이 강릉시 난곡동 인근이 얼마나 극박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이 번지는데 바로바로 저렇게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요. 그 위험을 어느 정도 체감조차 하기 힘듭니다. 저렇게 산불이 순식간에 민가까지 확산이 되면서 오늘 우리 당국이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명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가 조금 전에 전소된 주택에서 사망자 1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택과 펜션, 숙박업소에 총 72채가 소실이 됐고 강원도 유형문화재가 일부 소실이 됐고 여기 지금 강릉 시내 여기 또 저 관광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일단 8시간 만에 뭐 비가 좀 도와줬고 주부를 진압하는 데는 성공을 했으면
근데 이제 그렇다고 경계를 늦출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주부를 잡았다고 해서 다른 불들도 어느 정도까지 좀 경계를 좀 늦추면 안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주불이 잡혔다 하더라도 야간에 이제 이를테면 진압 작업이 상당히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야간 시간대에 강한 바람이 동반된다면 사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재발화되는 이런 상황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상당 부분 그 지역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잔불 진화라든지 또 재발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됩니다. 어찌됐든 다만 그래도 바람이 계속 내일 오전까지는 강풍이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주불 야간의 화재 확산에 대한 조치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아직 방심할 수는 없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주불은 잡았다고 하더라도 밤에 또 강풍이 불고 또 다른 또 산불의 위험이 있으면 좀 더 철저하게 지금 강릉 지역은 경계를 좀 늦춰서는 안 될 텐데요.